기록상으로 등장하는 맨손 무예의 최초는 고려사에 나타난다. 고려시대 의종은 무신들에게 수박희, 즉 수박놀이를 하자고 제안한다. 그러나 수박은 단지 무신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고려사 형법에는 수박 경기로 돈을 거는 도박이 심해져 이를 형벌로 다스리겠다는 기록이 나온다. 수박은 고려시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고려시대에 상당히 많이 수박희라는 것이 이제 발전됐다고 보고 이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군인을 선발하는 선군 제도가 양성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음성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몇 사람과 수박희를 겨뤄서 이긴 사람한테 어떤 일정한 직책을 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박을 통해서 군대에 이제 높은 직위로 가기 위해서 유행을 했던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퉈서 연습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의민이다. 이의민은 천민 출신이지만 수박을 잘해 대장군에 이른 인물이다. 1925년에 쓰여진 해동죽지 옛 풍속편에 수박을 수벽치기로 기록하며 명칭은 바뀌었지만 민간에서 계속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전통 무예는 이토록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설처럼 그 흔적이 희미해지고 만다. 그렇다면 수박은 어떤 무예였을까? 그 정확한 원형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수박을 계승했다는 수벽치기를 통해 수박의 모습을 상상해보기로 했다. 수벽치기의 8세 8법은 모두 우리말로 되어 있다. 기본 동작은 날개짓에서 나오는데 수벽치기에서는 팔을 날개라고 부르고 팔 동작은 날개짓이라고 하며 공격과 방어를 손이나 발에 치우치지 않고 온몸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언뜻 보면 춤을 추는 것 같은 부드러운 동작을 통해 기를 모으고 장심을 이용해 순간적인 공격을 하는 원리다. 발공격보다는 상체를 이용한 공격이 위주지만 같은 손기술 중심의 무예라도 공수도와 같이 직선적이지 않고 부드럽다. 수벽을 설명하는 내용에 수벽은 고려 검술에서 왔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런 수벽치기 내용에 보면 기본적인 내용은 8세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날개 세우기나 두 날개 내리기 같은 동작이 실제 검을 들었을 때 실제 이마치기나 내려베기와 같은 동작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봤을 때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래 검술과 연관성이 있다는 수벽치기는 그래서 따로 검술을 익히지 않아도 검을 들면 자연스럽게 검술로 응용할 수 있다. 검은 팔의 연장선상으로 칼날은 손날로 응용할 수 있으며 손끝을 의미하는 고드기는 칼끝에 같은 형태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수벽치기의 기본 자세를 응용한 격검 역시도 부드러운 동작을 기본으로 마치 춤을 추듯 움직인다. 천천히 피하듯 공격하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전광석과 같은 공격을 펼친다. 좀 더 자세히 수벽치기의 동작을 살펴보자. 검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발동작은 손동작과의 조화를 위해 허리 이상 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용하지만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과 같은 움직임, 둥근 원을 그리며 공격하는 자세, 전후 좌우를 돌며 하는 공격법. 수벽치기에는 우리 전통 무예의 기본 조건이 남아있으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수벽치기가 고려시대 이전의 수박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또 그 원형을 찾는 일은 앞으로 우리들의 남은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수벽치기는 김일동, 신안승, 육태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전통무예의 하나입니다. 그 수벽치기라는 용어는 수박, 수벽, 수벽치기 등으로 명칭상에서는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으며 우리 전통무예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기법이 똑같으냐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는 수벽치기를 보면 15세기 이전에 사용됐다고 생각되는 고득이라는 용어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전통무예의 한 흐름의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